안녕하세요. 이영우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정상적인 지출과 적법하지 않은 지출에 대해서 세금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지출이 상당히 많이 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지출되는 모든 비용이 세법에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지출 금액의 비용 처리 한도를 정함으로써 기업의 과다한 경비를 억제하고 사적인 경비 등을 지출을 줄이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수관계자에 대한 부당한 지출을 억제하여 기업의 재무를 건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회사 경영 활동에서 수많은 지출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중 어떤 것이 정상적인 지출이며 적법하지 않은 지출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법에서 인정되는 비용의 범위를 보면 회사의 사업과 관련되거나 발생하거나 수익과 직접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합니다. 비용 항목에 대해 과다 지출되거나 부당 지출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한도 초과분이나 비용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출 유형들에 대해서는 경영활동 과정에서 사전에 충분히 규정을 인지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네요. 위에 언급한 적법하지 않은 비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과다 지출되는 경비가 있는데 크게 인건비와 접대비가 있습니다. 인건비는 근로의 제공의 대가로 지급되는 비용으로서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입니다. 배당을 제외하고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과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비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즉, 주로 임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중에서 자기에 대한 이익 분배를 인건비로 위장하는 것을 봉쇄하기 위한 데 목적이 있습니다. 신뢰를 보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에서 정관 등에 결정된 지급 기준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는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는 임원이나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는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이를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고 현실적으로 퇴직이 있을 때 비로소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접대비는 교재비, 사례비, 기타 명목 여하에 불과하고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는 업무와 관련된 순자산의 감소액이므로 원칙적으로 비용입니다마는 접대비의 과다한 지출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업의 재무 구조를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세법에서는 한도액을 두어 그 비용 처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부당 지출은 사업과 관련 없는 무관 경비나 편법적인 진출 그리고 벌과금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들 비용들은 대부분 세법에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에 대한 유지 비용은 지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는 위에서 보았던 사례와 같이 기업이 대표이사 등에게 금전을 무상이나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여한 경우에는 시가와 실제로 수령한 이자의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익금액에 포함시킵니다. 여기서 가지급금은 회사의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합니다. 그리고 인정이자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금전을 무상이나 낮은 이율로 대여한 경우에 그 금액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 수입이 있었던 것으로 봐서 세금 계산서 입금에 산입하게 되는데 이를 인정이자라고 합니다. 현행 세법상 규제 대상이 되는 가지급금은 특수관계자에 대한 것에 한정이 되고 비록 가지급금이라고 하더라도 적정 이자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인정이자 계산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규제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세법상의 특수관계자 간 가지급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영우의 세금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